너무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라면을 끓인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렇게 얼어붙었습니다. 길이 미끄럽네요. 걸어 다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연초 난방비 폭탄 문제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관련한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기상 관련 특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기록적인 추위에 이어서 오늘은 또 많은 눈이 내려서 말 그대로 설상가상인 상황입니다. 네, 지난 이틀간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추위는 다소 누그러졌지만요. 오늘은 서울 등 수도권과 이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 기상청은 오늘 오전 8시 10분을 기해서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와 이 충남 서해안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는데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은 충남 태안으로 8.5cm 눈이 쌓였고요. 특히 오전 2시에서 이 3시 사이에는 1시간 만에 3.7cm 눈이 쏟아졌습니다. 출근 시간대에는요, 서울 등 수도권에 또 많은 눈이 내렸죠. 네, 새벽부터 이어진 눈발이 출근 시간대가 가까워 오면서 더 굵어졌고 오전 9시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와 남부 등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에서 3cm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수도권 서부 등에는 오늘 오후까지 많게는 5cm가량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중부지방의 눈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요. 이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강추위에 얼어붙은 데다 출근길에도 많은 양의 눈이 쏟아져서 수도권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 지각이 속출하는 출근길 대란도 벌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전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했지만 폭설로 인해서 이 버스 등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했고 지하철에는 승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나오기도 했고요. 젖어도 되는 옷 편하게 입고 나왔어요. 길이 미끄럽네요. 걸어 다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복을 입었어요. 평소 안 입다가 오래 걸렸어요. 평소보다 한 30분 더 걸린 것 같아요. 버스가. 여기에 눈이 늦은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퇴근길도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상청은 오전부터 쌓인 눈이 얼어붙어서 이 빙판길과 살얼음이 낀 도로도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교통 및 보행자 안전의 유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퇴근길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대설주의보가 서울, 강원, 충북 지역까지 확대가 됐고요. 경기,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부터 또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오늘 오후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밤이 되면은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요, 영하 9도로 예상이 되고 모레인 토요일 아침에는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도로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많은 만큼 미끄럼 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수도 계량기 동파 등도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이어진 이제 초강력 한파로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네, 지난 이틀간의 한파는 한강을 얼리고 이 부산 바다까지 얼려버린 그야말로 강추위였는데요. 어제 서울 북쪽인 은평구에서는 수온주가 무려 영하 19.9도까지 내려갔고 이 서울시에 접수된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는 어제 하루 동안만 171건에 달했습니다. 그 추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제 저희 TV조선 취재기자가 직접 해본 실험 영상을 보시면요. 이 즉석 라면을 끓인 지 1시간 정도 만에 라면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수도가 얼까봐 틀어놓은 물이 그대로 얼어 고드름처럼 변해버린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 기록적인 강추위를 경험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롱패딩 안 입으면은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이 추운 것 같아요. 저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저 지금 얼굴이 너무 추워가지고 마스크 안 쓰면 목도리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너무너무 추워요. 비도 너무 시렵고. 이처럼 강추위도 힘든데 서민들로선 급증한 난방비가 또 큰 걱정입니다. 시민들이 저마다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불만을 쏟아내는 등 민심 흐름까지 지금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난방비 절약 정보를 공유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고 난방 텐트를 구입했다거나 실내에서 옷을 더 두껍게 입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약 정보를 공유하는 글에는 외풍이 들어오는 창틀을 스펀지 등으로 막아서 실내 온도를 높이거나 온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 등이 소개되고 있고요. 실내 보일러 온도를 최저로 맞춘 뒤에 난방 텐트 안에서 전기 멘트를 켜놓고 생활한다는 한 20대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달 난방비가 47만 원이나 나왔다는 한 시민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달 난방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희 이번 달 47만 원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적게 들 때는 10만 원 정도였고 많이 들 때는 한 28만 원 안팎이었는 것 같아요. 처음 받아보곤 어떠셨어요? 너무 놀랐죠. 저희는 보일러가 고장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친정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이들 봐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드릴 용돈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 식비도 줄여야 되고 문화생활도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같은 여론은 정치권에도 즉각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야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책임 문제를 두고서는 또 날선 공방을 계속하고 있죠. 네, 이 여야의 난방비 공방은요, 설 연휴 마지막 날부터 시작돼서 지금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증의 책임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은요, 현 정부가 이 난방비 폭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정부 무능을 공세의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취약계층의 이 난방비 지원을 이유로 30조 원의 추경을 압박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이 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 회의까지 열고 현 정부의 무능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사실 전쟁이나 또는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우리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 7.5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핀셋 물가 지원금이라는 5조 원을 좀 바꿔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불러서 저렇게 직접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건데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명목으로 이제 7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풀자,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로부터 특별 세금성 부담금을 걷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다시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로요. 그간 민주당이 꾸준히 제안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재원 마련 방법으로 다시 횡재세 도입을 거론한 겁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어 김상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작년 고유가 과정에서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고통분담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국제 유가 등락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과금을 걷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쓸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횡재세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와 민주당이 횡재세 도입을 다시 거론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이 민생 난방비 등 갖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또다시 대책 없는 돈풀기를 들고 나왔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양 수석 대변인은 이어서 재원으로 횡재세를 운운하지만 그 방법도 시기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고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누가 횡재세 하는데 대장동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내는 게 순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국민의힘 회의에서는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와 양금희 수석대변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주장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합니다. 지난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쓰나미처럼 덮쳐온 결과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민생, 난방비 등 가전 명분을 내세우며 또다시 대책 없는 돈풀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방탕용 포퓰리즘 비판이 억울하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십시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민주당이 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세계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지난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횡재세를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 발생한 그런 에너지 관련 이익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올해 1월부터 그 기업 법인세 관련 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35%로 한시 인상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비슷한 그런 정책을 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것을 도입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난방비로 들끓고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먼저 지금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제수석이 직접 난방비 지원 및 절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밝힌 그 추경 제한, 추경 편성 주장, 그것을 일축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오전 그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난방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취약계층인 117만 6천 가구에 대해서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주무부처의 대책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직접 대책을 설명한 데에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 수석은 이 가스요금 급등은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국제적 현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또 이 난방비 급등 배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최 수석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한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고심도 깊어 보입니다. 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이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이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어서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급증한 난방비 문제가 정치권의 지금 최대 민생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제 긴급 처방을 내놓았고요. 지금 여야도 각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그 초과 이익 이 부분을 환수하기 위해서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나왔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그 양대 석유 회사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지금 직원들에게 월급 기준으로 10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런 그 보도가 나와서 이것도 횡재세 논란을 괜히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왔었는데 아닌 게 아니고 마침 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주장을 지금 들고 나와서 또 논란이 지금 증폭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가 뭐 주로 석유, 가스 뭐 이거 두 가지 종류 아닙니까? 근데 이 석유, 가스는 잘 아시다시피 특히 LNG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그 유럽에 보내던 그 가스관을 뭐 잠그는 문제에서부터 비롯됐거든요. 물론 그 1년 전인 2021년부터 이 국제적인 공급망이 좀 불안정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2월부터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런 문제가 됐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LNG 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근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제 거의 말기죠. 이 시점에 이렇게 국제적인 그 LNG 가격이나 유가가 인상되면 그 부분을 좀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요금 인상 같은 게 필요했는데 마침 또 작년 3월에 대선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선 전에 그걸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끝난 뒤에 줄줄이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데,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뭐 좀 가스공사나 한전에 빚이 늘더라도 그러더라도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뭐 조치를 취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결국 나중에 누군가는 갚아야 될 돈이란 말이죠. 결국 나라에서 갚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본다면 첫 번째 원인은 전쟁에 있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가 제때 올리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고 이걸 떠넘긴 거죠. 다음 정권으로.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떠안은 결과인 것만은 적어도 사실관계는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 그 견해를 보니까 이제 그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적자라는 거를 미수금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100원에 사왔는데 80원밖에 못 받고 팔았으면 그 20원은 거두지 못한 거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가령 뭐 인상으로 결국은 그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미루게 되면 가스공사가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금융 신인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가스를 들여올 때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게 아마 전문가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가스비, 난방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전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국제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난방비가 올라가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또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난방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 대통령실에서 이 정부가 얼마나 대비를 하고 철저하게 만반의 대비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물론 이 난방비가 지금 폭등한 것에 대한 원인을 두고는 여야 간에 지금 또 다시 정쟁의 소재로 지금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지점이긴 한데요. 원인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지만 뭐 이런 부분, 즉 이 난방비가 왜 올라가는지의 원인에 대한 부분은 뭐 별도라고 하더라도 대책을 세우는 거에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이 지금 이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분명한 시점입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어떤 방책이나 뭐 대책이라고 할 법한 것은 뭐 취약계층에 대해서 바우처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이 대상도 좀 넓혀야 된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안한 것 같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7.5조니까 7조 5천억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또 여권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또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은 원인이 누구냐, 전 정부 탓이냐, 지금 현재 정부의 탓이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지금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한숨 쉬고 있을 서민들 생각해서 빨리 대책 그리고 이 난방비의 바우처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액수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실효성 있는 얘기가 좀 나와야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당도 고민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당정회의를 가지는데 아마 그 당정회의에서 오늘 나온 대통령실의 그 대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지원 대상을 넓힌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어떤 지원금을 또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당정회의에서 더 논의를 하겠다. 이게 지금 여당의 입장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